안녕하세요. 송소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한일 양국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한수산이 벚꽃도 사쿠라도 봄이면 핀다라고 하는 1995년의 책에서 한일 현안에 대해서 연못 속에 쓰레기를 넣어둔 채로 물을 부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한일 간에 쓰레기와도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는 없다 하는 것으로 웃는 얼굴을 하고 잘 지내고 그러지만, 양국 사이에 가뭄이 들게 되면 그 연못에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서 거기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연못에 가라앉아 있는 한일 간의 쓰레기와도 같은 역사 현안은 녹슬거나 썩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녹슬지도 썩지도 않은 채 연못에 그냥 잠복되어 있는, 잠수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일 간의 역사 현안이 그동안 연못에 그냥 가라앉혀둔 상태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내왔다. 즉 미봉책으로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점인데, 이제는 그 역사 현안에 대한 미봉책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미봉책으로부터 결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역사 현안과 관련해서 그 해법으로서 미봉책으로부터 결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 현안을 궁극적으로 녹슬고 썩게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일 역사 현안을 녹슬고 썩게 하기 위해서 한일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이런 그러한 협상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피해자 그리고 민중과 함께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 일반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되 모든 것을 피해자와 민중과 협의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것과 함께 그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재원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일본 정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99엔 후생연금 탈퇴 수당 지급이 바로 그것입니다.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정부에 후생연금 탈퇴 수당 지급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관련된 기록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다가 마침 자신의 후생연금 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가 한 분 있어서 그의 증언으로 가입 사실이 인정되어 그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2009년 양금덕 할머니에게 99엔, 2014년 김재림 등 4명에게 199엔, 2022년에는 정신영에게 99엔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 99엔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 하면
77년 후생연금 들었을 당시의 화폐 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금액이 99엔입니다. 그러니까 77년 전에 99엔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99엔을 돌려주마 하는 것인데, 그 99엔은 2023년 현재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의 가치밖에는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과자값도 안 되는 그런 돈인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77년 전 당시의 화폐 가치 그대로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동안 강제 동원 노동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지급받는, 저 99엔을 지급받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이것은 거의 모욕적인 수준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또 다른 피해, 모욕을 금지해야 될 그런 과제를 국가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응과 관련해서 양국 간의 역사 현안을 녹슬고 썩게 하기 위해서, 즉 그동안의 미봉책에서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점으로 정부의 역할을 되돌려야 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델로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선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호 존중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관련 개인 청구권에 대한 정부 견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정부 간 견해를 조정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구권과 관련된 한일 양국의 견해가 그동안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모식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의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는 청구권에 실제적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및 한국 법원의 판결을 거치면서 청구권의 실제적 권리와 그러한 권리에 기반한 제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변화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는 달리 처음에는 청구권의 실제적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던 일본인데, 그 일본이 민간공동위원회 활동 이후 그 권리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에는 권리는 인정해도 제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묘하게 변모해 갔습니다. 정권이나 이념의 장벽을 넘는 노력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협정 또는 조약의 대원칙을 확인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나아가 지지자나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때로는 지지자나 단체를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정권이나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이념의 보수 진보와 관계없이 한일 관계는 외교 관계로서 그 양국 간의 합의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현안 해결 및 관계 발전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의 부조화가 양국의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단기적 과제 정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 정리를 하고 그것을 그 시기에 맞게 각각 추진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듭 축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일 양국 정부의 과제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